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 유이뿅이라는 일본인 유튜버가 한평 나비 축제를 갔다가 올린 음식 가격은 어묵 1만원에 고동 5천원 등 너무 심하게 비싸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보배드리면 남원 춘향제 후덜덜한 음식값이라면서 이만큼 나오는 통돼지 바베큐가 4만원에 파전을 요렇게 잘라서 주고는 18,000원을 받고 25,000원어치 곱창볶음은 양 좀 많이 줘서 이만큼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술값까지 하여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 건너 야시장에 가서 4만원어치를 시켰더니 이만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다 타지 사람이고 여기 자릿세 비싸게 내고 들어와서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도 못한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남원시가 자릿세를 굉장히 비싸게 받으면서 그게 그대로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진해 군항제 역시 통돼지 바베큐 5만원어치가 이만큼이 나온다고 하고 2만원짜리 파전이 이렇게 나온다고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같은 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자체는 자격 미달인 곳은 폐점 및 강제 퇴출을 하고 영원히 입점을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던 걸 보면 딱히 지자체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빌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이렇게 지 맘대로 장사하다가 딱 걸렸던 가게들을 11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웨딩 사진 맘대로 찍은 웨딩 업체입니다. 2017년 오늘의 유머에는 망한 본식 촬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웨딩 업체를 통해 패키지로 스드메를 계약하고 본식 촬영만 다른 업체와 계약했는데 예식날 사진 기사가 식 20분 전에 부랴부랴 도착하여 불안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 업체 측의 샘플 사진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지만 글쓴이의 사진은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오히려 지인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다른 사진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지인 사진이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신랑 신부 사진은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뽀뽀 사진도 지인이 촬영한 건 이런 구도였지만 업체에서 찍은 사진은 이런 구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고 7, 80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업체에 항의를 했더니 보정을 거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며 예식 당일 지각도 했으니 추가 비용 없이 보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원본 사진에 대한 메타 정보까지 한번 찍어봤는데 주변의 사진 전공자에게 물어보니 초보적인 실수를 한 사진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댓글로도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이건 행사사진 촬영 경험이 매우 부족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사진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추가 진행 상황이라며 글이 올라오는데 출장 촬영을 진행한 사진작가의 제대로 된 연락처와 성함을 받아 구글링을 해봤더니 계약한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이 와서 촬영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방 촬영이라 직원의 출장비와 숙박비까지 추가로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추가 진행 상황이 또 올라오는데 웨딩업체 실장과 통화를 했더니 신부와만 통화하기로 했으니 신랑과는 할 말이 없고 신부가 전액 환불해주면 만족하겠다고 했으니 전액 환불로 끝내되 50만 원만 주고 로우 파일은 못 준다고 했다네요. 법률 상담팀에 문의해보니 얼추 소송까지 400 정도 든다고 했다며 소송까지 갈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후로의 후기글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스냅 사진 망한 후기는 은근 많아서 2016년 네이트판에는 이런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처음에 셀프 촬영하려고 했지만 드레스샵에서 셀프는 구리다고 하여 드레스샵에서 추천해주는 곳에서 헤어 메이크업, 웨딩 촬영, 본식 스냅까지 패키지로 구매를 했는데 메이크업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이상했고 사진 역시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인들이 촬영해준 사진들이 훨씬 더 잘 나왔다며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모르고 보면 이게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고 이게 아마추어가 찍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웨딩 스튜디오를 고소하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아예 본식 결혼 사진이 스튜디오 실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3달이 다 되어 가도록 업체에서 연락이 없길래 혹시 날아간 거 아니야? 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정말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쪽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재촬영을 할 때 가족, 친척들 사진 찍으러 다시 올라오는
신부는 버스 대절에 식사 대접까지 모두 해주고 신랑 신부는 해외여행을 보내주고는 사진을 다 찍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가족들, 친척들 시간 다 맞추긴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손해배상으로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진을 다시 찍던지 여행을 갔다 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는데요. 소송 걸겠다고 하니 업체에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네요. 2017년에도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어준 사진과 본식 원본 사진이 함께 올라오며 구리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은근히 웨딩 사진으로 인한 피해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웨딩 사진이 아닌 야외 웨딩 세팅 업체의 폭로글도 유명했었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야외 웨딩을 진행하기 위해 한 업체와 장식 세팅 및 현장 진행으로 총 517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전날에 이렇게 메인 무대를 장식해 놓고 당일에 생활을 채운다고 해놓고는 변화 없이 그대로 세팅을 하고 포토 테이블 선반 3개를 세팅하기로 하였지만 세팅을 하지 않아 부랴부랴 신랑 신부가 가져온 소품과 사진만으로 선반 1개만 세팅했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꽃 화병 역시도 무대 장식보다 화려한 컬러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무대 장식과 똑같은 컬러의 꽃을 꽂아놨다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담당자가 사정고지 없이 당일 현장 출근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체 직원이 혼자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체 직원으로 왔다는 분은 일부가 끝나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헬퍼에게도 술을 권해 결국 사회자와의 2부 진행 협의가 늦어져 2부 시작 시간도 많이 늦어져 손님들이 다 가버렸고 심지어 식이 끝난 후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꽃값이 비싸서 500 가까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긴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500으로 계약했으면 적어도 계약한 대로 어떻게든 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사진 쪽으로 은근히 피해 사례들이 많기도 한데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과 가족 사진 같은 거 무료로 촬영해준다며 꼬드기는 업체들이 많은데 촬영비와 의상비까지 전액 지원해준다는 문구에다가 제주도 여행 상품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촬영하고 나서야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보배드림의 어떤 분은 무료 이벤트는 다 사기라고 생각해 일반 스튜디오를 찾아가 가족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고 미리 총 63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7명이서 사진을 촬영하고 나니 이곳에서도 역시 액자와 원본 파일 앨범을 받기 위해선 추가로 350만 원을 결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부모님 기분 상하게 해드리기 싫어 결국 35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전 A4에다가 프린트로 인쇄한 느낌인데요. 무료 이벤트든 일반 사진이든 가족 사진 한번 눈탱이 안 맞고 찍기 어려운 것 같네요. 다음은 유튜버 따라한 카페입니다. 수수자매라고 하여 카페 창업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가 있는데요. 8평짜리 점포에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며 여러가지 발품을 팔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올렸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응원의 글을 남겼고 이후로도 준비 과정을 올리다가 오픈 이후로도 카페 운영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오픈 이후로도 한 달에 2-3개씩은 올라오던 영상이 갑자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올라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2호점 차리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자매가 차린 가게를 허락 없이 그대로 베껴서 영업 중인 가게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분노와 번아웃으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린 거라고 합니다. 왼쪽은 수수자매의 카페고 오른쪽은 베낀 카페인데 입구부터 똑같고 샌드위치와 커피에 패키징도 비슷하며 이런 식으로 진열대의 모습도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샌드위치의 메뉴들도 수수자매 카페는 이렇게 나오는데 베낀 카페에서 역시 햄치즈 샌드위치 빼고 모든 메뉴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인스타 감성 카페라며 여러가지 블로거들이 홍보글까지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욕을 하자 댓글을 막아버리다가 결국 인스타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도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분당의 표절 케이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장사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